자, 오늘은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삼각함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주기함수의 특징을 알고 접근했을 때 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삼각함수 그래프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주기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주기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뭐냐면 반복해서 똑같은 값이 만들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뜻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함수에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함수의 값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주기함수를 표현할 때 보통은 fx와 fx 플러스 a가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만약에 x가 0이다 그러면은 x가 0일 때 함수값하고 x가 a일 때 함수값이 똑같잖아요. 그럼 다시 x a를 대입해 보면 x가 a일 때 함수값하고 x가 2a일 때 함수값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만들어진 그 0의 값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함수값이 지금 반복해서 똑같은 값이 만들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시 선생님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x 0이에요. f0이랑 fa는 똑같아. a야. a를 대입해보면 fa랑 fe는 똑같아. 2a 대입해보세요. 2a랑 3a는 똑같아. 그러면 처음에 대입한 f0하고 같은 값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a일 때도 f0이고 2a일 때도 f0이니까 함수값이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값이 나오는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주기함수라고 부른다. 주기함수.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함수 중에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 중에 주기함수는 없어. 똑같은 값이 안 나와. 알겠어? 근데 지금 삼각함수는 주기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삼각함수는 주기함수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 물어보면 동경이 일치하잖아. 동경이 일치하면 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한 바퀴 돌아서 같은 위치에 있다면 같은 삼각비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비의 값을 결정하는 게 동경이잖아요. 근데 동경이 똑같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고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값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니? 네.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는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세 개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이때 이 x가 뭐예요? 각이야, 각. 저 x가 각이란 말이에요. 이 각은 누가 결정해? 좌표평면상에서 동경이라는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시초선, 기준선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 기준이 되는 선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 x라는 각을 누가 결정하냐면 동경이 결정한다고 하는 거야. 되겠어? 근데 만약에 동경이 일치한다면, 동경이 똑같다면 같은 각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동경이 일치하는데 왜 같은 각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일사분면에 있는 어떤 각을 세타라고 말을 하자. 그러면 얘가 여기 처음 기준이 세타인 거지 한 바퀴 돌아와도 같은 동경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 각을 표현할 때는 2파이 for 세타라고 표현했었고 다시 또 한 바퀴 더 돌았다면 4파이 for 세타라고 표현했을 거니까 선생님이 최초에 설명했잖아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각을 읽을 때 하는 방법. 가르쳐줬죠?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짝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다 똑같은 세타인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이사분면에 있는 각은 홀수 파이 2n-1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도 무조건 세타인 거야. 지금 똑같은 거야. 근데 2사분면에 있는 동격은 얘가 홀수인 거고 1사분면에 있는 동격은 얘가 짝수인 거예요. 3사분면에 있는 동격은 홀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똑같은 세타 값을 갖지만 그치? 동경이 3, 4분면에 일단 차이만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반복해서 똑같은 값이 만들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한 바퀴 돌면 같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해되겠니? 받아들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의 정의처럼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좌표 평면상에서 각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내가 알잖아. 한 바퀴 돌면 당연히 같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 바퀴 돌아오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바퀴가 360도 2파이니까. 받아들여지겠니?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필연적으로 주기함수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받아들였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주기는 뭐야? 라고 물어본 거야. 내가 처음과 같은 값이 되도록 하는 그 길이 또는 우리가 그 값이 주기인 거예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주기가 뭐예요? A죠. A를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됐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사인이랑 코사인 탄젠트는 주기가 당연히 몇이겠어? 한 바퀴니까 2파일 수밖에 없겠죠. 한 바퀴 돌아오면 같은 위치에 있을 거야. 그치? 받아들이니? 네. 대답. 네. 네. 단 탄젠트는 주기가 달라. 2파이가 같은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얘는. 위치가 달라졌지만 처음과 같은 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주기가 2파이가 아닌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탄젠트 x는 별도로 따로 알려줄 거고 사인과 코사인은 같은 원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 번에 배울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기함수가 뭔지 알아야 되고 삼각함수가 왜 주기함수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어요. 반복해서 같은 값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주기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게 함수 값으로 표현이 되면 주기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삼각함수는 동경이 일치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거고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는 같은 함수 값을 갖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주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받아들였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기 함수를 내가 이해하려면 어떤 것만 이해하면 되냐면 반복해서 똑같은 게 나올 거니까 한 주기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야. 그냥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값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기 함수가 의외로 그 주기 하나만 잘 판단할 수 있다면 편한 거예요. 그래프 그리기. 왜? 주기 함수는 반복해서 같은 값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치? 한 주기만 파악할 수 있다면, 주기 하나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하나 가지고 계속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쉬워지는 거야. 받아들여지겠지? 되겠어요? 네. 자, 다시 정리하자. 주기함수는 무엇을 파악하며 끝난다? 주기를 파악하며 끝난다. 그 주기 안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파악할 수 있다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좋아요. 자, 이제 가볼게요. 삼각함수 우리가 삼각비 읽을 때 각을 만들 때 어디서 만들었다 해서? 선생님 첫 시간에 얘기해 줘. 각을 만들 때 어디서 만들었다? 아닌데. 원 위에서 만들었다 했는데. 60분법도 원을 360등분한 것 중에 하나로 1도를 정했고 호도법도
원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아지게 되는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으로 정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을 표현하는 거는 원에서 표현하는 게 가장 쉬워. 그러니까 너네가 삼각함수의 값을 측정을 할 때 어차피 비율은 똑같을 거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지. 우리 삼각대에서 배웠잖아요. 비율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크기는 상관이 없는 거야. 비율은 항상 똑같을 거니까. 받아들여지니? 그래서 우리가 삼각비라고 말하는 거야. 크기랑 상관없는 거야. 비율을 쓸 거니까. 받아들이죠? 자, 그러면 그 비율을 어디서 생각하는 게 제일 쉽겠다? 원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쉽겠다. 선생님이 좌표 평면에 원을 그릴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동시에 뭘 계산해야 되냐면 삼각함수의 값을 여기다가 일일이 하나씩 찍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좌표 평면 2개 그린 거지만 그래프 그릴 때는 반드시 x축, y축, x값이 커지는 거는 각이 커지는 거예요. 커질 때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여기다 표시를 할 거야. 보자. 선생님이 원은 반지름의 길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 원이나 그리면 돼요. 뭐 어떻게 변하는지만 볼 거야 지금. 알겠지? 자, 선생님이 이런 직각삼각형을 여기 세타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타1의 직각삼각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세타1의 직각삼각형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할 거는 뭐냐면 세타2라는 직각삼각형하고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타2. 오케이? 자, 같은 원위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만 보면 되느냐? 밑변과 높이만 보면 되는 거예요. 빗변이 똑같을 거니까. 빗변은 고정된 상태로 높이가 변하는 거고 밑변이 변하는 거야. Understand? 같은 원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내가 표현을 한다면 뭐만 변한다? 밑변과 높이만 변한다는 거야. 알았지? 왜? 빗변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해보자. 세타1의 높이랑 세타2의 높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거야. 세타1의 높이랑 세타2의 높이는 누가 더 길어요? 세타2가 더 길죠. 자, 각이 커지면 기준은 우리가 이 기준각을 중심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중심이 되는 기준각이 커지면 높이가 늘어나지. 그지? 커지잖아. 어디까지 커지겠어? 아무리 많이 커져도 90도 이상은 안 커지고 직각삼각형이니까 커질 수가 없어. 그치? 이해돼? 그러면 최소는 뭐예요? 최소는 몇이겠어요? 높이가 0인 상태로 출발하겠죠. 0에 가까운 상태로 출발할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리고 높이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겠어? 빗변의 길이랑 일치하는 것까지만 갈 수가 있겠지. 받아들여요? 네. 자, 선생님이 왜 높이를 얘기했냐? 사인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인값 때문에. 너 사인 2x가 지금 2x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사인값이 커져. 근데 어디까지 커지겠어? 빗변의 길이랑 일치하는 것까지만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인데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인데 이 높이가 0부터 빗변의 길이랑 일치할 때까지만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인은 0부터 1까지만 커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만약에 동경이 2, 4분면을 넘어왔다고 쳐봐. 동경이 2, 4분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동경이 2, 4분면에 있을 때는 우리는 각을 읽을 때 항상 기준선 여기야. 알았지? 네. 그러면 각이 이렇게 넘어갔어. 2, 4분면 넘어갔다고 쳐봐. 그러면 이 높이가 어떻게 돼요? 1, 4분면에 있다가 2, 4분면 넘어가는 순간 높이가 줄어들죠. 2, 4분면은 여기인데 2, 4분면의 기준은 90도잖아. 그지? 90도를 각이 이제 넘어서는 순간부터 90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높이가 줄게 되죠.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다시 직각삼각형을 지금 4개를 그려볼 거야. 요렇게 4개를 너랑 대칭인데. 그러면 자 동경이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4라고 해볼게요. 세타 3는 2, 4분면의 동경이야. 동경이 90도보다 커졌지. 그러면 세타 우리가 이 1까지 커진 값이 줄어가지고 이만큼 준 거잖아 지금 높이가. 세타 4는 더 줄었죠. 그쵸? 그러면 2, 4분면에 만약에 동경이 있다고 치면은 얘는 1부터 0까지 움직인다는 거잖아. 빗변의 길이랑 같아졌을 때부터 높이가 제로가 될 때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온 거야. 그러면 이때 이 x가 저 x가 몇 사분면에 있으면 2, 4분면에 있으면 얘가 1, 4분면에 있을 때는 0부터 1까지 움직이는데 이 x가 2, 4분면에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야? 1부터 0까지 반대로 움직여요. 자, 지금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x축, y축. 선생님은 y는 sin x라는 함수를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추론하고 싶은 거예요. x가 0일 때 0이었지. 그쵸? 네. 자, x가 몇일 때? 90도.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일 때 얼마 돼? 1 되는 거야. 2분의 파이는 몇 점 몇이에요? 파이가 3.14예요. 2분의 3.14인 거야. 그럼 1보다 큰 수지 얘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똑같은 그 비율로 그리면 안 돼요. 좀 밑에 있다고 그래야 돼. 알았지? 그럼 여기 1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2분의 파이일 때 1 됐다는 거 알겠지? 그치? 네. 그 값의 증가량이 직선처럼 움직일까요? 아니면 비율이 곡선으로 움직일까요? 곡선으로 움직여야 되겠지. 그러면 증가하는 건 알겠지. 커진다는 건 알겠지. 근데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커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일정한 비율에서 움직이는 직선처럼 그려져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증가네. 이렇게 증가해서 1로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증가해서 1로 갈 거냐 이거 따지라. 알겠지?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했다면 이 위로 더 그래프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되니까. 근데 2, 4분면으로 올 때는 값이 반대로 줄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값이 확 늘어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는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점점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지. 물론 너네가 나중에 미분을 배우게 되면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어. 알았지? 자, 증가하는 그래프는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야. 일정한 비율에서 증가하면 이렇게 직선. 근데 값이 점점 늘어나면 이렇게. 값이 늘어나다가 점점 줄면 이렇게. 어떤 게 어울린다고? 세 번째 게. 왜? 다시 그 비율대로 줄어들어야 되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가자. 물론 일일이 다 찍어보면 이게 맞다는 걸 알 수 있어. 알았지? 그 비율대로 찍어보면 저게 맞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증가한 수의 개형은 이거 셋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더 편해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프. 그럼 2, 4분면은 지금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2, 4분면인데 얘가 반대로 이렇게 대칭 형태로 반대로 이렇게 줄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 둘은 대칭이니까 값이 똑같아요. 받아들여지겠어? 네. 그럼 일단 1, 4분면하고 2, 4분면의 그래프는 그려진 거지. 그치? 그럼 이 값이 어디로 넘어갈 수 있어? 3, 4분면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3, 4분면 넘어가는 순간 이게 또 다시 늘어나고 있죠. 높이가. 대신에 음수잖아. 값이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러면 0에서 값이 0에서 3, 4분면에서는 값이 0에서 어디까지? 2분의 3파이까지가 3, 4분면인데 몇 가지? 마이너스 1까지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높이가 늘어나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풀 수밖에 없잖아요. 받아들이죠? 네.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다시 2분의 3파이부터 어디까지? 4사분면이니까. 그렇지. 2파이까지 4사분면 어떻게 되냐? 또 생각을 해봐. 선생님 대칭 또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대칭. 그럼 높이가 지금 줄었잖아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0까지 지금 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0까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한 바퀴 돌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지점에서 한 바퀴 돌아서 도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무한 반복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냐? 삼각함수는 주기함수다. 주기 내에서 우리가 사사분면을 지금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주기를 4등분해라. 주기를 4등분해라. 어떻게 4등분해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처럼 생각해서 4등분해라. 값이 어떻게 변하더라? 늘었다, 줄었다. 음수에서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변하더라.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은 항상 동일하겠지. 한 주기가 이렇게 있어요. 주기는 바뀔 수 있어요. 이 x가 변하면 주기가 변하는 거야. 알았지? 네. 근데 주기가 변하면 이게 2파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기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줄 겁니다. 이 주기를 몇 등분한다? 4등분하는 거야. 그리고 너가 갈 수 있는 최대와 네가 갈 수 있는 최소를 골라. 됐지? 그럼 느낌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understand? 네. 이게 사인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어. 왜? 높이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음의 방향으로 늘었다가 다시 줄 거니까. 사이클이. 되니? 오케이.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사인 함수 그래프 그리고 싶어. 주기를 찾아요. 주기를 찾아요. 그 주기를 찾아서 몇 등분해라? 4등. 4등분해라. 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느낌으로. 하등분. 그러면 주기를 하등분했다. 네가 갈 수 있는 최대치와 네가 갈 수 있는 최소치를 찾아라. 되겠죠? 그걸 어떻게 그린다? 느낌상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무한 반복되는 게 사인 함수의 그래프일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뭘 찾으면 돼? 주기, 최대, 최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알려줄 게 뭘 알려줘야 되겠어? 주기, 최대, 최소 찾는 것만 알려주면 끝나는 거야. 자, 너네가 사인 함수 1번 그래프, 사인 함수 2번 그래프, 사인 함수 3번 그래프, 사인 함수 4번 그래프 이렇게 찾으면 멍청한 거야. 알았어? 우리는 어디다 포커스 맞출 거야? 주기, 최대, 최소의 포커스를 맞출 거야. 알았죠? 네. 자, 그럼 보자. 한 번에 가는 거야. 한 번에 가는 거야. 사인 x랑 사인 뭐 예를 들어서 8x가 있다고 치자. 그지? 너 몇부터 몇 사이에 있어? 방금 해봤잖아. 최소는 마이너스 1이고 최대는 1이라는 거 알겠죠? 왜?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값인데 높이는 빗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야. 양의 방향으로 최대 1까지, 음의 방향으로 최소 마이너스 1까지밖에 안 움직여. understand? 네.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아무나 하세요. 얘는 몇부터 몇 사이에 있어야 돼? 자, 머리 지금 정지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sin x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사인 8x는 몇부터 몇 사이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말하면 두뇌 정지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각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사인의 특징을 얘기했어. 사인이 최대가 1이고 최소 마이너스 1. 왜? 사인이 뭐야? 빗변분의 높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너네 생각대로 여기 8배 됐으니까 마이너스 8 되고 8 됐다고 생각해. 이게 말이야? 어떻게 사인 높이가 어떻게 1보다 커질 수가 있어? 높이가 빗변보다 커진다는 게 말이 되니? 될 리가 없잖아. 이 각은 위치를 결정하는 거야. 어디에 있냐 지금. 그 위치에 따른 사인 값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얘는 각인데 사인이 높이가 어떻게 1보다 커져? 말이 안 되잖아. 얘는 아무리 해도 무조건 이 사이에 있는 거야. 여기 어떤 애가 오더라도 무조건 얘는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의 값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분했죠? 자, 낚시질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두 번 당하지 마라. 얘는 각이야. 위치를 결정하는 거야. 값을 결정하는 것은 위치야. 얘가 커진다고 그 값이 무제한으로 커지는 게 아니야. 왜? 아까도 있잖아. 사인은 한 바퀴 돌면 제자리로 올 수 있다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을 읽어주는 연습을 선생님이랑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거잖아. 맞지? 네. 자, 두 번째. 그럼 너랑은 값의 범위는 똑같지만 뭐가 다른 거야? 라고 물어보면 각이 8배 됐다는 거다. 각이 8배 됐다는 거는 빨리 간다는 거야? 늦게 간다는 거야? 내가 주기가 빨리 도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인 0하고 사인 2파이하고 똑같단 말이야. 아까 있지만 한 바퀴가 2파이니까 맞잖아. 네. 그러니까 사인은 무조건 0하고 2파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얘가 0부터 2파이까지 도달하는 시간하고 얘가 0부터 2파이까지 도달하는 x값의 범위가 다를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이 x가 2파이가 되기 위한 x는 얼마야? 2파이지. 근데 이 8x가 2파이가 되기 위한 x는 2파이가 아니란 말이야. 뭐야? 4분의 파이잖아. 그게 얘는 x가 4분의 파이만 돼도 한 바퀴 돌아오는 거야. 주기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짧아졌더라. 받아들일까? 그러면 선생님 이 각은 뭘 결정하겠어? 각은 무조건 주기를 결정하겠지. 몇 바퀴 돌았냐, 언제 2파이가 되느냐 결정하는 거지 얘가. 그러면 이 사인은 항상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거야. 이 각은 함수 값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최대 최소는 누가 결정해? 이 사인에 뭔가 더해져 있냐 곱해져 있냐 이게 결정하는 거야. 왜? 사인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만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 됐죠? 자, 갑니다. 사인 x랑 이 사인 x랑 비교해봐. 그럼 얘는 사인 x가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었으니까 그 사인 x의 2배 되는 거야. 이건 2배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그럼 최대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졌어. 여기에 4가 더해져 있네? 그러면 이 함수 값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몇만큼 늘어나야 돼? 4만. 그럼 너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는 값만 만들어질 건데 실제 함수 값은 마이너스에서 4 더한 값부터 2에서 4 더한 값까지 만들어진다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이 실제 y 값은 몇부터? 2부터 6까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에 4 더하면 2 나오죠? 2에서 4 더하면 6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목적이잖아. 핵심이잖아. 바로 가는 거야. y는 3의 3 sin 4x 플러스 2 이거 하면 안 돼요. 자, 선생님이 다시 얘기했어. 주기 함수는 뭐가 중요해? 주기. 두 번째, 최대 최소. 출발. 주기 찾으러 가는 거야. 4x가 얼마일 때 2파이가 돼야지 한 바퀴 돌아오는 거야. 그때 2파이가 되기 위한 x는 뭐죠? 2분의 파이. 자, 주기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처음으로 다시 똑같은 곳에 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나? 2분의 파이라는 거야. 그게 주기야. Understand? 네. 그럼 너 2분의 파이 써. 이렇게. 하나 써. 이렇게. 그래서 됐지? 자, 최대를 찾아야 돼요. 5죠? 내 최대가 이 최대가 1이니까 1에다 3 곱하면 3이잖아. 3 더하기 2니까 최대는 얼마야? 5. 최대 5까지 간대. 최소는? 마이너스 1까지. 여기 0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그 호도법 상에서의 그 각이 0인 거야. 알았지? 네.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건 x축이 아니겠지. 그지? 왜?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는 2가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5하고 마이너스 1 한가운데 2가 돼야 돼요. y는 2라는 이 직선의 축인 거야. Understand? 자, 그러면 최대, 최소, 주기. 끝났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 4등분. 어떻게 그리라? 증가, 감소, 감소, 증가. 끝. 이거를 무한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에 다른 게 있으면 어떻게 해? 뭐 마이너스 파이 같은 거? 좋아. 주기는 얘한테 영향 받겠지. 더하기 빼기한테 영향 안 받겠지. 그럼 이 뒤에 더하기 빼기는 왜 나온 거야? 평행 이동이야. 평행 이동계.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야.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너가 이 파이가 됐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곱해져 있는 얘가 지금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그래프 생겼어도 주기는 얘한테 영향을 받는 거야. 최대는 a 더하기 d에 영향을 받는 거야. 최소도 a 더하기 d 영향을 받는 거야. 왜? 너 계산한 값은 항상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존재할 거니까. 받아들여? 대답. 네. 그러면 당연히 a가 양수면 a 플러스 d가 최대일 거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최대일 거 아니야.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 차이죠. 그럼 선생님 이 뒤에 있는 이 c는 뭐예요? 출발점. x가 0일 때 사인 몇에서 출발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저건 평행이동이니까 신경 쓰지 마. Understand?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주기하고 최대 최소야. 주기와 최대 최소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사인에서만 적용될까, 코사인에서 적용될까, 탄젠에서 적용될까? 다 똑같이 적용돼요. 주기 함수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사인을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코사인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같은 원리를 있어요. 바로 계산이 될 수 있어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오늘 조금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어서 선생님 사인만 설명했는데 다음 시간에 코사인도 한번 더 해보고 알았죠? 여러분들 연습해온다는 전제하에 탄젠트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되면 굉장히 쉽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여기 책에 있는 대로 교재에 있는 대로 암기하듯이 그래프를 그리지는 마라. 이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